수요일 오후 병실의 창문엔 햇살이 잔잔히 깔려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는 어느새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그 나뭇잎들은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 바람 한 자락에도 조용히 흔들렸다. 언니, 오늘 기분은 좀 어때요? 간호사가 조심스레 묻자 침대에 앉아있던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고운 주름이 깊게 팬 그녀의 눈동자는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나 언니 아니야. 나 누구였더라? 조수남, 올해 91. 기억은 이미 반쯤 떠나 있었고 이름조차 가끔 낯설게 느껴지는 날들이 이어졌다. 병원 기록에는 중등도 치매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녀의 삶을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단순한 말이었다. 어머니요, 오늘은 병원 식사 싫다고 하셨어요. 냉면 드시고 싶대요. 조수남의 딸은 간호사에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짙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질문, 대답, 혼란. 딸의 이름도 손주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조수남은 어느 날 밤 갑자기 물었다. 순이 봤어? 딸은 눈을 크게 떴다. 순이? 60년 전 전쟁통에 잃어버린 어린 동생. 초가집 처마 밑에서 마지막으로 본 얼굴. 그날 이후 가족들은 누구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엄마, 그게 누구예요? 순이가 누구야? 몰라. 근데 날 찾는 것 같아. 그 아이가 나한테 뭐라 했어. 돌아왔다고. 딸은 조용히 눈을 돌렸다. 그날 밤 병실엔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가늘고 떨리는 손끝은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모양이었다. 딸은 그날 밤 조용히 서랍을 뒤졌다. 낡은 앨범 하나가 손에 잡혔다. 표지가 벗겨진 그 앨범 안에는 오래전 흑백 사진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 젊은 시절 아버지의 군복 차림, 그리고 구석에 조그맣게 붙어 있던 이름 모를 여자아이의 사진. 엄마, 이 애가 순이야? 조수남은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사진을 쓸어내렸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을 껌뻑이며 중얼거렸다. 이 애, 왜 여기 있어? 서울역이었는데, 울고 있었는데. 딸은 그 말에 숨을 멈췄다. 서울역. 어릴 적 어머니가 술에 취해 읊조리던 한마디가 떠올랐다. 서울역에서 놓쳤다. 손을, 그 조그만 손을. 그녀는 말없이 사진을 접고 다음날 서울역 근처 작은 보건소를 찾았다. 어머니의 실종 신고 기록은 오래전에 말소되었지만 유전자 등록만큼은 아직 유효했다. 혹시 몰라요. 지금이라도 누가. 그녀는 그렇게 등록을 마치고 돌아왔고 이틀 후 병실에 있던 어머니는 또다시 똑같은 말을 했다. 순이 봤어. 이번엔 눈빛이 달랐다. 이전처럼 흐릿한 초점이 아니었다. 조금이라도 또렷했던 그 눈동자에 딸은 본능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엄마, 그 아이가 뭐라 했어요? 늦어서 미안하대. 그 말은 너무 명확해서 소름이 돋았다. 조수남의 눈에선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울지 않는 성격이었다. 전쟁 이후로 단 한 번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았던 여자가 그렇게 처음 울었다. 병실 밖으로 나온 딸은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다. 순이, 그 두 글자를 적으며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정말 돌아온 걸까? 조수남이 마지막으로 순이의 손을 잡았던 건 1950년 12월 흥남 부두 근처였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뿌옇게 흘렀지만 손의 감촉만큼은 어쩐지 생생했다. 언니, 나 무서워. 6살 순이는 그날 밤 언니의 치마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포탄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숨소리도 거칠어졌고 피난을 타려는 인파는 점점 더 무질서해졌다. 순이야, 손 놓으면 안 돼. 알았지? 그녀는 아이를 꼭 붙들었지만 부두에 배가 도착했을 때 그만 어디선가 밀려든 사람들에 떠밀려 순이의 손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순이야. 그 순간의 절규는 지금껏 그녀의 가슴속을 찔러왔다. 말을 잃은 날에도 이름을 잊은 날에도 순이의 목소리만큼은 어딘가 깊숙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수남은 아이를 찾아 남쪽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떠돌았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가족 어느 누구도 순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전쟁으로 잃은 건 피부치만이 아니었으니까. 엄마, 정말 그 아이가 돌아온 걸까? 딸의 질문에 수남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아득한 그리움과 잊을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낯선 노인이 들어섰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등을 약간 굽힌 그의 손엔 작은 손수건 하나가 들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조수남 씨 계신가요? 딸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어쩐지 익숙했다. 그리고 수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입이 떨렸다. 너 누구니? 그 남자는 한참을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나야. 순이야. 순간 병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간호사는 입을 다물고 멈춰 섰고 딸은 의자에 앉은 채 손에 쥐고 있던 앨범을 떨어뜨렸다. 사진 몇 장이 바닥에 흩어지며 과거와 현재가 뒤섞였다. 조수남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순이는 여자야. 넌 남자잖니. 그 말에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조용히 손수건을 펼쳤다. 안엔 작은 브로치 하나가 들어 있었다. 꽃 모양 진주 장식이 달린 오래되어 광택이 바랜 브로치. 그날 누나가 달아줬잖아. 코트에다. 엄마가 몰래 물물 교환해서 산 거였는데 누나가 그날 아침에 나보고 예쁘다고 웃었어. 그 말에 조수남의 얼굴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브로치를 잡았다. 기억이 나. 이거 내가 달아줬지. 너 정말 순이니?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조수남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감싸쥐고 몸을 떨며 말했다. 순이야, 미안해. 내가 내가 놓았어. 딸은 말없이 그 곁에 다가갔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어머니가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죄책감, 말하지 못했던 이름, 덮어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 노인은 조용히 조수남의 손을 잡았다. 그 손엔 주름이 깊었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누나가 놓은 거 아니야. 내가 놓친 거야. 그땐 너무 작았고 너무 무서웠어. 근데 이젠 괜찮아. 나 잘 살았어. 누나도 수고했어. 병실 바깥에서 바라본 햇살은 여전히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은행잎 하나가 창틀 위에 떨어졌다. 마치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이 순이야. 조수남은 몇 번이고 그 이름을 불렀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순이는 6살이었는데 너는 그녀는 혼란에 빠졌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막 피어오르던 기억들이 다시 흐려지는 듯했다. 치매의 파도는 그렇게 감정을 채 피워내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밀어냈다. 저 사람 누구야? 왜 날 보고 울어? 그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다. 노인은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려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돼. 누나, 나 기억 못해도 돼. 그냥 오늘 하루만 나랑 같이 있어줘. 조수남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움직임 속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딸은 조용히 의자를 옮겨 세 사람을 둥글게 앉게 했다. 차 한 잔을 놓고 마치 오래된 가족사진 속 한 장면처럼 그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다. 조수남은 노인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어쩐지 따뜻했다. 손이 우리 아버지 손 같네. 아버지 손이랑 똑같지. 내가 그 손 닮았거든. 그 말에 조수남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다. 순이 너 진짜야? 이번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꼭 잡았다. 조수남도 따라 손을 움켜쥐었다. 그래, 너였구나. 그녀는 아주 작게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조용히 그러나 쉼없이 흘렀다. 기억은 흐려졌지만 마음만은 잊지 못했던 어떤 순간.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의 이름이 마침내 온전히 돌아온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병실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조수남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순이는 옆 의자에 앉아 그대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순이야, 나 어렸을 때 눈밭에서 너 업고 놀았던 거 기억나니?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듯 부드러웠다. 응, 누나가 나 업고 돌다가 눈에 쿵 넘어졌지. 맞아. 그래서 내 무릎 깨졌잖아. 엄마한테 혼났는데. 너는 계속 웃었어. 그렇게 말을 잇던 그녀는 이내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여기, 어디지? 집은 언제 가지? 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기억은 또다시 떠났다. 방금 전 나눈 이야기조차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순간. 누나, 여긴 병원이에요. 지금은 밤이고 누나는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아픈가 보네. 나 잘 모르겠어. 당신 누구야? 그 물음에 순이는 단 한숨만 내쉬었다. 그러곤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누나가 아는 사람. 그냥 오늘 같이 있어줄 사람. 그녀는 순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엔 혼란이 있었고 동시에 어딘가 이상하리만큼 깊은 평온도 있었다. 당신, 목소리가 좋네. 옛날 우리 아빠 목소리 같아. 고마워요. 누나. 순이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조수남은 몇 번이고 깨어났고 그때마다 물었다. 순이는 아직 안 왔지? 순이는 늘 같은 대답을 남겼다. 왔었어요. 누나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 뒤엔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조수남의 기억 속에서 순이는 늘 그렇게 왔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잠든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긴 기다림 끝에
마지막으로 기다림이라는 감정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날 밤 병원 복도에는 간헐적으로 응급벨이 울렸다. 하지만 401호 병실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순이는 여전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고요히 포개고 눈을 감은 채 아주 오래전 들었던 자장가 가락을 속으로 흥얼거렸다. 엄마가 그랬지. 순이는 밤마다 안 자고 울어서 내가 대신 업고 흔들어줬다고.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그 말에 대답은 없었다. 조수남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밤. 문득 조수남이 눈을 떴다. 눈동자는 공허했지만 그 속 어딘가에 낯선 인식이 잠깐 스쳐갔다. 거기 누구세요? 순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섰다. 저는 오늘 처음 뵙는 사람입니다. 그냥 잠깐 누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상하네요. 낯설지는 않아요. 당신 목소리, 냄새. 어디서 들었는지. 나 기억은 안 나는데. 참 익숙해요. 순이는 그 말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말은 혼란스러웠지만 틀리지 않았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는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닿지 못했던 그리움의 체온을. 조수남은 이불을 잡고 말했다. 오늘 참 따뜻한 하루였어요. 당신 덕분인 것 같네요. 고마워요. 순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누나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조수남은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엔 말없이 잠이 들었고 이불 아래로 그녀의 손끝이 아주 조금 안쪽으로 움켜쥐는 듯이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마지막 손짓처럼. 순이는 조용히 불을 껐다. 밖에는 첫눈이 오고 있었다. 순이 씨가 조수남 환자님의 동생이라고요? 병원 사회복지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딸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확신할 수 없어요. 기록도 없고 유전자 대조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사람 앞에서 다른 반응을 보여요. 분명 무언가 기억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이 특정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 갑작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그것이 실제 기억의 복원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딸은 고개를 떨궜다. 순이는 매일 병실을 찾았다. 조수남이 기억하지 못할 때도, 무관심한 눈길을 보낼 때도 그는 묵묵히 옆에 앉아 이야기를 건넸다. 오늘은 흥남에서 떠나던 날 얘기해 볼까? 누나가 그날 내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직 기억나. 조수남은 가끔 반응했고 가끔은 낯선 사람처럼 그를 쳐다봤다. 거기 누구야? 왜 자꾸 나한테 아는 척이야? 그리고 하루는 순이를 향해 화를 냈다. 그만 좀 와.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왜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날 순이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딸은 뒤따라 나가며 그에게 말했다. 죄송해요. 엄마가 원래 그러지 않으세요. 순이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무너지기 직전의 표정이었다. 아니에요.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쩐지 포기 못하겠네요. 며칠 뒤 병실엔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 조수남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딸이 들어오자 그녀를 한참 쳐다보다 말했다. 그 사람 왔어요? 누구요? 내 동생 순이. 그 아이 다시 안 오나요? 딸은 놀라 눈을 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순이 기억나요? 그럼
오늘은 내가 먼저 알아봤어. 걔는 웃을 때 귀 옆에 주름이 생겨. 아빠랑 똑같아. 내가 그걸 기억하더라. 그 순간 딸은 벽에 손을 짚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단 몇 초, 겨우 몇 마디. 그러나 그것은 명확한 기억이었다. 며칠 후 조수남은 다시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고요했지만 한편으론 어딘가를 또렷이 보고 있는 듯했다. 오늘은 흥남 부두 얘기 말고 우리 마당 얘기해줘요. 순이는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엔 어쩐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마당. 거기 매화나무 있었지. 봄마다 누나가 거기서 물 뿌리게 들고 나한테 닿지 마, 얼어 그랬어. 근데 나 맨발로 쫓아다니다가 발 베었잖아. 조수남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천천히 감았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테이프가 돌아가듯 그녀의 입에서 말이 나왔다. 그래. 거기 나뭇가지에 내 옷 걸어놨다가 까마귀가 쪼아버렸지. 아빠한테 혼났는데 너 대신 거짓말해줬지. 내가 그랬다고. 순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다. 이건 분명 그냥 우연히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당신이 순이 씨입니까? 딸의 남편이었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은 날카롭게 굳어 있었다. 우리 장모님, 요즘 상태 불안정한 거 압니다. 근데 왜 계속 찾아와서 자극 줍니까? 진짜 동생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이면 법적으로 접근 금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손수건을 주머니에 접어 넣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누나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도 알아요. 그냥 저는 확인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맞는 사람인지, 내가 아직 누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인지. 그 말에 조수남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들어 중얼거렸다. 순이야, 울지 마라.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딸의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이 대답 앞에서 함부로 의심하거나 말릴 수 없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감정의 증명이었다. 그날 저녁 딸은 홀로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감싸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았다. 당신 말이 틀리진 않아.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 동생인지 아니면 우리 엄마가 너무 오랜 그리움에 누군가를 그렇게 믿고 싶은 건지.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다. 정확히 해야 해. 치매 환자가 말한다고 다 믿을 수는 없어. 그래. 맞아. 근데 엄마가 순이야 울지 말라고 했을 땐 그건 그냥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기억을 본 것 같았어. 남편은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다. 그들의 대화는 그 밤 복도 끝에 고요히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 조수남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었다. 그저 병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이는 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어제의 그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엔 미안함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도 담겨 있었다. 오늘은 가지 말까?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순이는 결국 문을 열었다. 조수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또 왔네. 이젠 매일 오네. 싫어요? 아니, 그냥
익숙해졌나 봐.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몇 분 뒤 아주 작게 숨 쉬듯 말했다. 그날 서울역에서 널 놓치고 나서 내가 하루에 3번씩 똑같은 꿈을 꿨어. 어떤 꿈이요? 너를 찾으러 다시 역에 가는 꿈. 근데 매번 조금씩 다르게 놓쳐. 어떤 날은 기차 문이 닫히고 어떤 날은 인파에 가려지고 근데 항상 똑같은 얼굴로 나를 보더라. 언니, 왜 그랬어? 그 말만 계속 들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수남은 가늘게 웃었다. 내가 널 못 알아보는 날도 있겠지. 근데 널 놓쳤던 그날은 매일 기억나. 그건 안 잊혀지더라. 병실 창밖으로 또 한 장의 은행잎이 떨어졌다. 노랗게 물든 그 조각은 오래전 흩어진 가족사의 한 조각처럼 창틀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다. 며칠이 흘렀다. 조수남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은 창밖을 멍하니 보거나 무언가를 들으려는 듯 귀를 기울이는 시기였다. 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병실을 자주 들락거렸고 순이 역시 여전히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았다. 그날도 순이는 묵묵히 그녀 곁에 있었다. 조수남은 고개를 옆으로 젖힌 채 침대 틈에 낀 작은 메모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누나, 오늘은 말 안 하시네요. 조수남은 대답이 없었다. 대신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나는 지금이 더 무서워. 뭐가요? 예전엔 내 얼굴이 낯설어서 내가 널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내가 낯익은데도 이름이 생각 안 나. 그게 더 무서워.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얼굴을 돌려 조수남의 손을 꼭 잡았다. 누나는 이름 몰라도 돼요. 얼굴도 몰라도 돼요. 내가 그냥 여기 있으니까. 그냥 내가 매일 오는 사람으로 기억해줘도 돼요. 조수남은 그 말에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래. 그럼 이름은 모르겠지만 넌 좋은 사람이야. 매일 나한테 와서 좋은 얘기해주는 사람. 응, 그걸로 충분해요. 잠시 후 조수남이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조용히 속삭이듯 물었다. 근데 좋은 사람아, 혹시 순이 소식 들은 거 있어? 순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말이 다시 낯선 시간 속으로 그녀를 던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내 조심스레 대답했다. 응, 들었어요. 그 아이 멀리 갔다가 이제야 집에 돌아온 거래요. 조수남은 한참 그 말을 음미하듯 되뇌다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그럼 됐어. 돌아왔으면 그걸로 됐지.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고 그 손끝은 순이의 손을 천천히 감싸쥐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은행잎이 수없이 날렸다. 마치 그 오래된 기억들이 이제야 흩날리는 듯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는 병실에 들어오며 말했다. 오늘은 날이 맑네요. 햇살이 따뜻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산책 나가셨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조수남은 이불을 덮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보려는 듯, 그러나 어디에도 닿지 못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순이는 오늘 안 와요? 간호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분이라면 매일 오시는 분이잖아요. 어제도 늦게까지 계셨어요. 조수남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사람 매일 오지. 근데 오늘은 기다리는 느낌이 좀 달라.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물컵을 건네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정오 순이가 도착했다. 문을 열자 조수남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눈빛이 번쩍였다.
왔구나. 좋은 사람. 순이는 웃으며 걸어왔다. 오늘은 누나가 먼저 기억했네요. 조수남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기억이 자꾸 구멍이 나. 근데 이상하지? 너는 안 흘러나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오래 기다린 사람은 안 흘러나가죠. 그 사람은 그냥 마음에 남으니까. 잠시 후 조수남이 입술을 떨며 물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날 기억나요?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역.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누나가 내 손을 놓았어요. 근데 누나, 사실 그건 누나 탓 아니에요. 조수남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그날 밤 혼자 울면서 몇 번을 다짐했는지 몰라. 너 찾으면 다시는 안 놓친다고. 안 놓치면 돼요. 지금 잡고 있잖아요. 순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가늘고 떨렸지만 결코 놓지 않으려는 듯 한없이 단단했다. 그날 오후 병원 전체에 햇살이 길게 드리웠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나뭇잎을 몰고 가고 있었지만 401호 병실 앞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그날 밤 병실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딸은 병실 구석에 작은 간이 침대를 펴고 누워 있었고 순이는 여전히 조수남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조수남은 오늘 하루 종일 말이 없었다. 대답도 없었고 눈동자엔 초점이 없었다. 딸은 간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상태가 더 나빠진 걸까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셨던 해가 지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증상. 선새 증후군일 수도 있어요. 특히 과거 기억과 현재가 완전히 뒤섞이는 시기일 수도 있고요. 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조수남이 갑자기 중얼거렸다. 밥은 지었니?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너 왜 아직 마당에 있어? 해지기 전에 들어오랬지. 순이는 눈을 감았다. 조수남의 기억은 그저 어느 날로 멈춰 있는 듯했다. 아마 60년 전 흥남 부두도 아닌 그보다 더 전에 어느 평범한 날일 것이다. 응, 이제 들어가요. 밥 다 됐어. 순이는 그렇게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말에 조수남은 잠시 웃었다. 그래, 얼른 들어와. 춥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고 그렇게 오래도록 말이 없었다. 순이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문득 조수남의 손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이 움직였다. 순이야, 내가 너 놓친 거 아직도 미안해.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손을 입술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누나가 날 놓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우리를 놓은 거예요. 그 말이 끝나고 한참 동안 병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단지 서로의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오전 병원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받고는 이내 안색이 달라졌다. 조수남 환자 보호자분, 지금 당장 1층 상담실로 내려오시겠어요? 국립유전자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은 말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상담실 안에서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며칠 전 진행하셨던 유전자 비교 결과입니다. 조수남 어르신과 순이라고 주장하신 분의 유전자. 부모 공통 일치율 99.8% 나왔습니다. 그 말에 딸은 입을 막았다. 눈물이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동생이었네요. 예, 거의 확실합니다.
어르신은 치매로 말은 잊어도 감정은 잊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날 오후 딸은 순이를 병실 밖으로 불러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의심하고 상처드렸던 거 죄송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도 반은 믿지 못했어요. 내가 진짜 맞는지, 누나가 날 잊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 순이 이름을 60년 넘게 한 번도 안 꺼내셨어요. 근데 당신 앞에선 이름을 불렀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말 한마디가 기다림의 모든 날을 덮어주었다. 이제 누나를 위한 시간을 드릴게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조수남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느리게 돌아봤다. 순이야, 너 거기 있니? 응, 누나 여기 있어. 내가 지금 널 보고 있는 거니? 아니면 꿈이니? 보고 있어요. 손 잡아볼래요? 조수남은 손을 내밀었다. 순이는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조수남이 갑자기 조용히 웃었다. 그래, 맞구나. 이 손, 어릴 때도 내 손은 따뜻했어. 다른 애들보다 뼈가 얇았거든. 순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조수남은 가늘게 눈을 떴다. 그녀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이름은 아주 작고 또렷했다. 순이야. 며칠 뒤 병원 로비 한쪽에 작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조수남 환자님과 가족의 회복을 기념하며 간호사들이 준비한 조촐한 다과 자리였다. 이런 것까지 준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순이는 쑥스럽게 말했지만 간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요. 그분이 이렇게 웃으신 건 우리도 처음 봤어요. 조수남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엔 따뜻한 보온 머그잔이, 다른 손엔 순이의 손이 닿아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기억은 들쭉날쭉했지만 순이라는 이름만큼은 또렷했다. 딸은 간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시 돌아와 어머니 앞에 앉았다. 엄마, 순이 이모랑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어릴 적 사진 보는 기분이에요. 조수남은 그 말을 듣고 딸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가 내 동생 맞아. 어릴 때도 뭐든 나보다 잘했어. 그날 내가 사라졌을 때 나는 그날을 매일 다시 살아. 순이는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대답했다. 근데 누나는 날 다시 찾아냈어요. 60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다시 손 잡았잖아요. 조수남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래, 이번엔 절대 안 나. 순간 병원 로비 한가운데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간호사 몇 명이 눈시울을 훔쳤고 딸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우리 이모랑 사진 하나 찍을래요? 조수남은 눈을 찡그리며 말했다. 사진은 못 찍어. 나 머리도 안 감았어. 모두가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엔 묘한 울컥함이 함께 있었다. 단지 사진을 찍는 일이 아닌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는 순간이었기에 찰칵하는 순간 그 시간은 영원히 남았다. 기억은 언젠가 흐려지겠지만 그날의 표정, 손의 온기, 다시 불린 이름은 사진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을 것이었다. 그날 밤 병실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순이는 의자에 앉아 조수남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있었다. 조수남은 긴 하루를 마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딸은 소파에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혼잣말을 뱉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순이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
기적이라는 게 꼭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오래 기다리는 것도 기적이 될 수 있어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 이모 혹시 처음 어머니 못 알아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순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처음엔 내가 틀린 줄 알았어요. 혹시 내가 기억을 잘못한 건가, 혹시 그냥 비슷한 사람을 착각한 건가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그 눈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누나가 대답했어요. 맞다고. 조수남이 작게 뒤척였다. 그녀는 꿈속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 가만히 입을 움직였다. 입을 개지 말고 덮어. 감기 걸려.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불을 더 끌어올려 주었다. 그녀의 동작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에서 움직이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속삭였다. 누나, 내일 아침 되면 또 날 모르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매일 와서 인사할게요. 매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순이는 손가락으로 조수남의 손등을 아주 조용히 토닥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그리움이 하나의 자리를 찾았다는 평온의 눈물이었기에 그 순간 병실 안식에는 자정을 지나고 있었다. 다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병실엔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조수남은 침대에 조용히 누운 채 눈을 떴다.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다. 여긴 어디야? 순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대답했다. 병원이야. 누나 아침이야. 조수남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순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당신, 왜 매일 와요? 보고 싶으니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건 누나가 말해줘야죠. 누나는 날 기억하나요? 조수남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기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당신이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돼요.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깊숙한 곳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럼 됐어요. 이름 몰라도 돼요. 내가 누군지 몰라도 그저 안심된다는 감정이면 충분해요. 그때 조수남이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다. 이름, 하나는 기억나요. 누구 이름이요? 순이.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했다. 그 아이, 내 동생이었어. 그 아이, 내가 찾던 사람.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조수남은 잠시 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이름을 잊어도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었다. 순이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누나가 잊어도 괜찮아요. 제가 평생 기억할게요. 당신 이름, 당신 손, 당신 웃음까지. 내가 다 기억할게요.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 기억보다 깊은 감정 하나가 그들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병원 벤치에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조수남, 순이, 그리고 딸. 늦가을 햇살이 온몸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조수남은 손등에 햇살이 닿는 것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 지금 몇 살이야?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91살이에요. 그래,
그렇게 오래 살았구나. 그럼 나 잘 살았을까? 그 물음에 순이가 대답했다. 누나는 참 잘 살았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고 남편 보내고 그런데도 매일같이 잊지 않고 살아냈어요. 조수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았어. 근데 늘 한 구석이 허전했어. 그게 이름 하나 때문이었을 줄 몰랐지. 딸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다. 엄마, 이제 이름 다 찾았어요. 가족도 다 돌아왔고, 조수남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순이야. 응, 그날 내가 널 잃었을 때 사실 난 내 자신도 함께 잃었던 것 같아. 순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알아요. 근데 이제 둘 다 찾았어요. 누나도 돌아왔고 나도 돌아왔어요. 조수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이를 바라봤다. 고마워. 널 놓쳤던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 이름 부르는 꿈만 꿨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현실이에요. 다시 잃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조수남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엔 평생 품고 있던 죄책감이, 그리움이, 안도감이 스르르 녹아 있었다. 그 순간 병원 마당 너머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기억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날 오후만큼은 모두가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병실 창문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은 조수남의 뺨을 물들였고 순이는 조용히 커튼을 걷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수남은 한참을 눈 감고 있었다. 숨소리는 얕았고 손끝은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다. 딸은 묵묵히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순이 곁에 앉았다. 순이 이모, 요즘 어머니가 자꾸 낮잠이 길어져요. 깊이 잠들면 깨는데 오래 걸려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꿈을 오래 꾸시는 것 같아요. 어릴 적 마당에서 놀던 꿈, 언니가 나 업고 달리던 꿈. 그게 이불 속 어딘가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조수남이 눈을 떴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굴려 순이를 바라봤다. 오늘은 이름이 기억나. 순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나, 무슨 이름이요? 너 이름. 순이.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조수남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너 내 동생이지. 나 지금 분명히 알아. 순이는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수남의 손을 입에 가져가 입 맞췄다. 맞아요. 나 순이에요. 누나 동생 맞아요. 조수남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럼 됐네. 이제 더는 미안하지 않아도 되겠다. 순이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건 놓아줌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받아들여졌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조수남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은 채 속삭였다. 이름은 잊을 수 있어도 사랑은 안 잊히더라. 그 말은 공기 속에 떠다니다가 세 사람 모두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날 밤 병실 안엔 말소리 하나 없이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순이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 조수남의 숨소리는 가벼웠고 마치 공기 중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점점 더 가늘어졌다. 조수남은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엔 초승달이 떠 있었고 희미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유난히 또렷했다. 순이야, 지금 몇 시니? 11시 반이에요. 곧 하루가 끝나요. 하루 또 흘렀네. 근데 오늘은 참 마음이 덜 무겁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럼 잘 된 거죠. 오늘 하루는 가벼웠던 거예요. 조수남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묻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좋은 누나였을까? 순이는 대답 대신 조수남의 손등을 감싸쥐었다. 누나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찾고 싶은 사람이에요. 조수남은 눈을 감았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아침엔 내 이름 몰랐어. 근데 지금은 알아. 왜요? 오늘 하루 종일 널 보고 있었거든. 보고 또 보니까 가슴이 먼저 기억하더라.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은 오랜 그리움과 기다림, 죄책감과 안도의 무게가 겹겹이 쌓인 문장이었다. 딸은 침묵을 지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치매가 모든 걸 앗아가는 병이라 해도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조수남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순이야, 내일 아침엔 또 널 모를지 몰라. 근데 오늘은 너니까 고맙다고 말하고 잘게. 순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손을 꼭 잡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오늘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누나. 내일도 다시 올게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병실 안엔 단 하나의 이름만이 살아있었다. 그 다음 날 새벽, 병실은 고요했고 하늘은 아직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 순이는 조수남의 옆에서 잠든 채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조수남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은 아주 미세하게 따뜻했다. 조수남은 눈을 뜨지 않았지만 입가엔 아주 약한 곡선이 맺혀 있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그 꿈은 60년 전 어느 봄날의 마당이었을 것이다. 딸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순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이모, 새벽이에요. 잠 좀 주무세요. 순이는 고개를 젓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야. 누나가 제일 조용히 웃을 때가 이 시간이었거든. 어릴 적에도 늘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내 얼굴 한참 보곤 했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로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조수남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순이는 그걸 느꼈고 곧바로 귀를 가까이 댔다. 조수남은 눈을 뜨지 않은 채 아주 작게 거의 숨에 섞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어디지?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마당이에요. 매화나무 있는 마당. 해 떠요, 누나. 그래.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다시 조용히 숨을 고르듯 머리를 베개에 기대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아침 햇살이 병실을 천천히 덮었을 때 그녀는 그 따뜻한 손을 놓지 않은 채 아주 작게 미소 짓고 있었다. 딸은 병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고 창틀 위엔 작은 은행잎 하나가 내려앉았다. 그건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있었다. 해는 완전히 떠올랐고 병실 창 너머 하늘은 맑았다. 간호사는 병실에 들어와 커튼을 걷으며 가볍게 인사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조수남 어르신. 그녀는 멈칫했다. 그리고 곧 고개를 숙였다. 순이는 여전히 조수남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만 미세한 따뜻함이 손등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조수남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꿈속에서 오래 잊었던 사람을 만나 미소 지은 채 잠든 듯한 얼굴이었다. 순이는 말없이 그 손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어젯밤 다 흘렸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딸이 병실에 들어왔다. 순이와 눈이 마주쳤고 말없이 서로를 안았다.
엄마는 마지막에 이모를 기억했어요. 나도 알아요. 그 미소는 기억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딸은 조용히 앨범을 꺼냈다. 며칠 전 함께 찍었던 사진, 조수남이 순이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 사진 속 미소는 그 어떤 기억보다 선명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조수남의 이불을 정리해주며 말했다. 누나는 이제 잊어도 돼요. 나는 잊지 않을게요. 다시는 당신 이름을 놓치지 않을게요. 창밖에서는 참새들이 낮게 날았다. 햇살이 병실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침대 머리맡 작은 탁자 위엔 노란 은행잎 한 장이 조용히 내려와 앉아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작별의 증표이자 이야기의 마침표처럼 느껴졌다. 조수남의 장례식은 소박했다. 하얀 국화와 사진 한 장, 그리고 손을 맞잡고 선 가족들. 순이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은 없었지만 손끝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건 이별의 아픔이라기보다 지켜냈다는 안도의 떨림이었다. 딸은 낡은 앨범을 들고 순이 곁에 다가왔다. 한 장을 펼치자 조수남이 젊은 시절 입던 코트 속에서 꺼낸 진주 브로치 사진이 나왔다. 이모, 이거 엄마가 마지막까지 간직했던 거예요. 당신 거 맞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그걸 달아주고 난 기차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누나는 그걸 평생 간직했네. 순이는 브로치를 손바닥에 올려 천천히 쥐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젠 괜찮아. 다시 찾았고, 다시 불렀고, 이름도 다시 들었어. 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나요? 순이야, 이제 미안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한마디가 엄마 삶의 마지막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순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리고 내 삶의 시작이기도 했어. 누나 품에 다시 안기던 그날부터 나는 다시 순이가 됐거든. 며칠 뒤 순이는 한국을 떠나던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그 옆으로 작게 흐르던 은행잎의 노란 물결. 그 빛은 조용히 그녀의 마음속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는 딸에게 쓴 편지를 남겼다. 너희 어머니는 이름을 잊었지만 사랑은 절대 잊지 않았단다. 나는 매일 새벽 누나의 손을 잡으며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웠어. 언젠가 내 아이가 물을지도 몰라. 할머니는 왜 매일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그땐 이렇게 말해줘. 할머니는 끝까지 잊지 않아서 누군가를 다시 찾은 사람이었단다. 그들의 뒤로 한강의 석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아직 남은 누군가의 기억을, 또 다른 가족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났다. 딸은 어머니의 낡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랍 한켠엔 오래된 손편지, 병원 영수증, 그리고 빛바랜 스케치북 한 권이 남아 있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첫 장에 적혀 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어딘가 휘청이는 글씨였지만 분명 조수남의 손글씨였다. 순이, 내가 널 놓쳤던 그날 이후 너를 다시 부를 수 있을지 몰랐단다. 근데 이제 난 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운명이었단 걸. 딸은 조용히 그 페이지를 덮었다. 그리고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작은 미소와 함께 며칠 뒤 순이는 외국의 작은 공항에 도착했다. 이미 오래전 정착해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집 앞에 작은 우체통 하나가 새로 달려 있었고 그 위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순이에게 동생 그리고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 그녀는 집에 들어와 작은 액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조수남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찍힌 그 사진.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듯 했다. 순이는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를 건넸다. 누나, 오늘도 나 기억해요. 당신이 날 잊어도 나는 매일 기억해요. 그리고 그녀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조용히 기록을 남겼다. 2025년 봄. 나는 다시 순이가 되었다. 기억을 잃은 누나 덕분에 나는 나를 되찾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나무 사이로 햇살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빛은 조용했지만 분명히 말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시간은 흘러 계절이 또 바뀌었다. 순이는 작은 정원 앞에서 꽃을 돌보고 있었다. 화분 한쪽엔 노란 매화나무 모종이 자라고 있었다. 그건 조수남이 평생 그리워했던 고향 마당의 매화나무와 꼭 닮은 모습이었다. 누나, 오늘은 햇살이 좋네. 여기에도 매화가 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작은 웃음을 지었다. 조용히 흙을 다듬으며 문득 떠오른 기억을 꺼냈다. 그날 내가 울던 걸. 누나는 기억 못하겠지만 난 기억해. 기차 문이 닫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너를 놓친 순간. 그녀의 눈엔 고인 눈물이 있었지만 이번엔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건 억눌린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 품어온 이별을 받아들인 평온한 고백이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작은 편지를 꺼내 조수남의 유품 상자 안에 넣었다. 마지막 한 줄을 쓰기까지 펜을 든 손은 오래도록 머뭇거렸다. 누나, 난 이제 괜찮아. 그날 너를 잃은 내가 아니라 너를 다시 찾은 내가 나란 걸 알게 됐어. 고맙고 사랑해. 편지를 넣고 상자를 닫은 뒤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바라봤다. 조수남이 순이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던 사진. 그 사진 아래엔 딸이 새긴 글귀가 작은 액자로 달려 있었다. 사랑은 잊히지 않는다. 단지 다시 찾아오는 것뿐이다. 순이는 그 문장을 따라 천천히 중얼거렸다. 사랑은 다시 찾아오는 것뿐이다. 그 순간 창밖에서 작은 바람이 불었다. 정원에 심어진 매화나무 가지가 살짝 흔들렸다. 조수남의 목소리 같았다. 순이야, 잘 지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누나, 나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오늘 하루를 또 살아냈다. 기억보다 오래 남는 마음으로.